요거는 이제 이론 부분이고,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생산 시점. 여기 이제 예외로 인정되죠. 그죠? 요게 이제 예외인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와 만약에 계약을 맺었다. 그죠?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요 도급 계약 금액이 만약에, 그죠? 100억이다. 이 공사는 3년 공사. 기간이 3년 걸린다. 그죠? 그런데 이때 예상되는 총 공사비, 공사비가 만약에 70원이다. 70억이다. 그죠? 이거는 3년간. 알겠죠? 그러면은 계약 금액은 100억이고, 그죠? 3년간 공사비가 70원이라면은 이때 요 차액 부분, 그죠? 요 차액이 공사 이익이죠. 공사 이익은 얼마죠? 30이잖아. 몇 년 동안? 3년간이잖아. 그죠? 그렇죠? 이때 요 공사 이익이 요게 수익이잖아. 그죠? 요 이익이 30원 생겨. 요걸 우리가 언제 장부에 기록할 거냐? 30원을. 이 30원이라는 거는 공사가 3년 걸린다. 그죠? 요렇게 1차, 2차, 3년이 걸리는데 요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이때 수익을 인식할 거냐? 이걸 우리는 완성기준이라 이랍니다. 완성기준. 근데 이 공사를 우리는 그 1년도, 2년도 있을 때, 그죠? 요 1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원 요래 인식하고, 2년도에 공사 이익을 예를 들어서 8원 인식하고, 그리고 3년 차에 12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걸 우리는 진행기준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 공사를 우리가 이 공사가 3년짜리 공사인데 요걸 이제 나누어서, 그죠? 1년도에 얼마, 요렇게. 2차 연도에 8원, 그죠? 3년도에 12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걸 진행기준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래 하지 마세요. 요래 하세요. 이렇게. 요걸 우리가 진행기준이라 합니다. 알겠죠? 진행기준. 그러면은 이때 요 30원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 줄 거냐. 그죠? 요 금액. 이 10원, 8원, 12원 이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요거죠. 그죠? 그 1년도 요 금액 얼마로 배분할 거냐. 2년도에는 얼마 여기 나눠 줄 거냐. 요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가 요거. 배분하는 금액 요거요. 알겠죠? 근데 3년도까지는 안 나오고 보통 문제가 1년도 아니면 2년도가 나오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금액은 요걸 가지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얻는 3년 동안 얻는 그 총공사이익 30원이다. 그죠? 그죠? 30원 가지고 요걸 배분을 하는데, 요 30원 가지고 배분하는데, 그죠? 그 3년 동안 총공사비 있죠? 그 3년 동안에 들어가는 총공사비. 분의 그 1차 연도에 실제 들어간 공사비. 이렇게. 요래 비례해서 나누자. 요게 공사 이익 배분 금액 결정하는 거다. 요렇게. 요 금액을 요렇게 결정해. 요렇게. 알겠죠? 요렇게. 그래서 총공사 이익을 가지고 총공사에 30원이잖아. 그죠? 요 30원을 가지고 배분하는데 이 총 3년간의 공사비 총금액 중에서 연도별로 실제 발생된 공사비 요거 알겠죠? 비례하는데 요 공사비는 반드시 뭐라 하느냐? 요거는 누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누적. 요게 우리가 누적 원가법이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요 누적으로 한다. 알겠죠? 총공사이익 곱하기 총공사비 분의 뭐라 그랬죠? 실제 공사입니다. 하되 요걸 뭐라 한다? 누적을 한다 그랬죠. 그죠? 요걸 그러면 실제 제가 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칠판에 설명드릴 때 보세요. 문제는 그 387쪽
387쪽에 기본예제 5번 문제. 387쪽에 5번 문제. 가운데 있는 거. 제가 칠판에 적을 테니까 잠깐 문제 한번 보세요. 보고 계세요. 그 문제가. X 1년도 3년도에 요 이제 실제 공사비, 발생 공사비죠. 발생 공사비가 거기에 보면은 누적이다, 그죠? 1년도에 누적 금액이 8만 원, 2년도에는 22만 5천 원, 그리고 3년도에는 46만 원. 그리고 추가 공사비가 32만 원, 그리고 22만 5천 원. 여기는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연도별로 이제 예상되는 총 공사비가 1년도에는 40만 원, 2년도에는 45만 원, 3년도에는 46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공사비죠. 요래 있잖아.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고, 이 공사 우리가 계약 금액, 요 계약 금액은 60만 원이다. 그 공사비 아래 나와 있는 공사대금 청구액하고 수치액, 그거는 문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겠죠? 실제 공사비, 추가 공사비, 총 공사비까지 그 아래 나와 있는 청구액하고 회수액, 그거는 뭐 볼 필요 없고 문제하고 관련 없으니까. 자, 자료를 문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죠? 보세요. 1년도에 요거는 뭐 첫 해 연도에 공사비가 8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8만 원 들어갔고 요게 앞으로 추가 예상되는 게 32만 원. 그러면 1년도 시점에 돈이 총 공사비가 40만 원 예상된다, 그죠? 그럼 2년도에 와서 보니까 실제 발생한 것이 20만 5천 원이고 앞으로 추가 예상되는 게 이 돈이잖아, 그죠? 총 금액 45만 원이죠. 근데 요 금액은 누적이다, 그죠? 그럼 요게 누적이라는 거는 요 연도에는 실제는 얼마 들어갔을까요? 14만 5천 원 들어갔겠지, 그죠? 여기 누적되어 있으니까 누적 합산, 그죠? 그리고 3년도에는 또 46만 들어갔다, 그죠? 요 시점에 이제 공사가 완공됐으니까 추가 공사비 없잖아, 이제, 그죠? 그러면 더하면 이거 나오잖아,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요걸 보고 우리가 연도별로 공사 이익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 보세요. 자, 1년도부터 봅니다. 1년도에 공사 이익을 계산한다. 요거 식은 요겁니다. 보세요. 그럼 1년도는 요거잖아, 그죠? 보세요. 1년도에 우리가 요거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1년도에 공사가 만약에 완성됐다고 가정한다면은 1년도 이거는 보지 마세요. 총 공사비는 40만 원 들어가고 내가 계약한 금액은 60만 원이잖아, 그죠? 이게 받을 돈이잖아, 그죠? 받을 돈은 60만 원이고 요거는 공사비가 40만 원 들어갔다면은 공사 이익이 얼마죠? 20만 원이죠. 그죠? 20만 원이잖아. 그렇죠? 그럼 요 공사이익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공사이익 20만 원 곱하기 똑같다. 그죠? 그럼 1년도에 보니까 요거 20만 원 곱하기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다. 그럼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죠? 40만 원. 실제는 얼마? 8만 원. 요거 분의 요거.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40만 원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8만 원. 요게 1년도의 공사이익입니다. 답. 알겠죠? 예. 요거 그대로 했잖아. 그죠? 총 공사이익은 20만 원 뺀 거. 그죠? 총 공사비는 40만 원, 실제는 8만 원이다. 그죠? 요거 분의 요거 하니까 얼마 나오죠? 4만 원이죠. 답이 나왔다, 그죠? 1년도 공사이익은 4만 원이다. 됐죠? 그럼 이제 2년도 해볼게 보세요. 2년도 공사이익 한다. 2차 연도. 1년도 끝났잖아. 그죠? 요거 보세요. 2차 연도 요거.
알겠죠? 그 2차, 이제 딴 거 보지 말고 2차 연도 공사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요거 보세요. 2차 연도 보면은 총 공사비가 45만 원이죠. 그죠? 45만 원이고 공사 계약금 얼마? 60만 원이잖아. 요거 차이가 이때 공사가 얼마죠? 15만 원. 그죠? 요게 총 공사가 15만 원이다. 그렇죠? 15만 원 곱하기. 똑같이. 그죠?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그죠? 그럼 여기에서 2차 요거 보세요. 총 공사비 얼마? 45만 원이잖아. 실제는 얼마? 20만 5천 원. 그죠? 요거 분의 요거. 알겠죠?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그럼 요거는 45만 원 분의 얼마? 22만 5천 원. 요게 2차 연도 공사이익이다. 똑같잖아. 그죠? 다시 요거 빼면은 총공사이익이다. 그죠? 15만 원 곱하기 총공사비 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그죠? 요게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15만 원의 2분의 얼마죠? 7만 5천 원이죠. 여기서 조심할 거. 요 7만 5천 원 우리가 누적을 했잖아. 그죠? 누적. 그래서 요 금액 속에는 요게 합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연도 공사에 여기에다가 요걸 빼야 되겠죠. 누적되어 있으니까 요거 빼고 나면 얼마죠? 예, 3만 5천 원. 요게 답이다. 그죠? 답 이렇게. 요렇게 계산합니다. 누적 공사이가. 알겠죠? 이제 요거 우리가 시험에는 1년도 아니면 2년도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3년도 나왔다. 그죠? 예를 들어서 3년도 요것도 한번 해보고 갈까요? 3년도는 마찬가지죠. 그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60만 원이고 요 공사비가 45만 원이면은 공사액은 얼마죠? 14만 원이죠. 그죠? 그럼 14만 원 곱하기 총공사비분의 실공사비. 요거 총공사비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는 1이잖아. 할 필요 없잖아. 그죠? 14만 원 그대로잖아. 1이니까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요 금액이 누적됐다. 그죠? 요게 누적됐으니까 요걸 빼야 되잖아. 1차 연도에 4만 원도 빼고 2차에 3만 5천 원도 빼고 7만 5천 원 빼고 나면 얼마죠? 6만 5천 원. 여기 공사이익이다. 알겠죠? 이래. 근데 여기 3년간 공사이익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요걸 항상 문제가 나오면 요걸 뭐라고 해야 된다? 누적이. 요게 만약 누적이 안 돼서 누적을 고쳐야 됩니다. 이건 누적으로.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죠? 누적을 한다는 걸 알고, 여기 와서 7만 5천 원 나오면은 요게 누적된 거니까 요 금액을 반드시 빼야 된다 하는 요거. 알겠죠? 요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 빼고 요게 답이다. 요게 답이 아니고 요게 답이고, 여기 와서도 뺐잖아. 그죠? 앞부분을 다 빼줘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뭘 한다? 누적으로 한다. 누적. 이게 누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누적으로 실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하면 금액이 달라져 버립니다. 틀린 게 아닌데 그게 금액이 다른데 법에서는 이걸로 하자 정해놨습니다. 통일해서. 누적으로 한다. 알겠죠? 요걸 뭐라 그랬죠? 누적 원가법이라 이런 말 씁니다. 우리 공사이익 구할 때는 반드시 누적 원가법으로 하세요. 정해놨습니다. 요걸 누적으로 하다 이거예요. 누적으로. 알겠죠? 이게 누적 원가법이다. 자, 요거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해되죠?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럼 요 문제 우리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388쪽에 그 문제도 한번 보세요. 요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제가 일단은 칠판에 적을 거니까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것도 1년도와 2년도와 3년도. 그 1년도 발생 원가 나왔죠. 공사비다. 그죠? 이게 실제 발생 공사비다. 거기 보면은 지금 40만 원과 57만 5천 원. 그리고 32만 5천 원. 그죠? 여기 있죠. 그런데 조심할 거는 그거 보세요. 거기에 지금 우리 자료가 가만히 보니까 누적이 없죠. 앞에 자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기에 387쪽의 자료 보면은 실제 발생하고 누적액함이고 표시가 되어 있죠.
누적액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 문제는 누적이 없죠. 요 말이 빠졌다. 그죠? 누적, 요게 빠졌기 때문에 요 누적을 고쳐줘야 됩니다. 여기 없잖아. 그죠? 누적이 없으니까 누적을 고쳐야 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요 40만이죠. 여기는 40만에다 요게 누적되면 얼마죠? 합산하면? 그렇죠. 97만 5천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죠? 여기에다가 요것도 합산해야 됩니다. 예, 얼마죠? 예, 130만 원. 그죠? 이런 식으로. 누적. 알았죠? 이렇게. 누적을 고쳤다. 그죠? 그리고 추가 예상되는 거. 앞으로 추가 예상되는 게 1년도에 60만 원, 2년도에 32만 5천 원, 3년은 없다. 그죠? 예. 그리고 이 계약 금액. 얼마죠? 120만 원이죠.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래 하고 나니까 총공사비. 100만 원. 그죠? 이거는 130. 130. 이렇게. 그죠? 예.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 이거 이제 표를, 딴 거 없고, 요거 누조로 고쳤다. 그죠? 요 우리 한번 누조로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1년도 해볼게 보세요. 1년도에 공사에 구한 다음, 2년도 구하라 해도 이거 구하고 이거 해줘야 되겠죠. 빼야 되니까. 그죠? 그럼 1년도에는 보세요. 요 1년도 보면은 계약 금액은 120만 원이고 공사비가 100만 원이니까 이때 총 공사비가 얼마죠? 20만 원이죠. 요거 차익이니까. 그죠? 20만 원 곱하기 저기 문제 보세요.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잖아.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그죠? 요거 분의 요거 100만 원 분의 40만 원. 이렇게. 그죠? 그럼 20만 원에다가 100만 원 분의 40만 원 얼마가 나오죠? 8만 원이죠. 요게 공사이익이다. 1차 연도. 그죠? 공사이익. 알겠죠? 자, 이번엔 그러면 2차 연도 해볼게 보세요. 요거 2차 연도 이리 와서. 그죠? 자, 2차 연도 보세요. 요 보니까 120만 원 이건 얼마죠? 130만 원이잖아. 요거는 내가 받을 돈은 120만 원인데 공사비가 130만 원 들어갔네. 이거는 공사 뭐가 생겼죠? 손실이 생겼잖아. 그죠? 마이너스 10만 원 생겼죠. 그렇잖아. 그죠?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는 우리가 비용은 발생 즉시 인식합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의 기본이 뭐냐면은 보수주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익은 적게 계상하고, 그죠? 우리는 이익은 가능하면은 적게 계상하고, 선택 가능한 방법이 2개 이상 있으면 비용은 큰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익을 적게 계산하고 비용을 크게 해버리면 이익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세금을 적게 내는 쪽, 요걸 보수주의라 이랍니다. 그래서 비용은, 이 비용은 나눠주는 게 없습니다. 적시 인식입니다. 바로 적시. 그냥 비용 그냥 10만 원 인식이고 장부 그냥 기록해버립니다. 수익은 이렇게 나눠주지만은, 알겠죠? 비용은 발생 인식한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 요 10만 원 속에는 요게 누적을 해놨잖아. 누적. 그죠? 누적이니까 요게 누적돼 있잖아. 그죠? 요걸 전년도 빼야 되죠. 8만 원 빼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 마이너스 10만 원에서 요 전년도 8만 원 또 빼니까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하면 안 되고 빼고니까 또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18만 원 되지. 여기 답이 되잖아. 그죠? 그 묻는 답이 이거잖아. 마이너스 18만 원. 손실 18만 원. 알겠죠? 요게 빼면은 마이너스잖아. 그죠? 마이너스인데 요걸 전년도 누적돼지고 또 빼야 되면 마이너스 18만 원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년도 한번 구해볼게 보세요. 3년도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3차연도는 보세요. 여기에서 요걸 빼는, 이것도 마이너스네. 3년도도 마찬가지다. 그죠? 요것도 마이너스 10만 원이죠. 3년도도 마이너스 10만 원인데, 요것도 누적되어 있잖아. 그죠? 요거 빼고 빼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10만 원에서 1차 연도 8만 원 빼고, 또 2차 연도도 또 빼야 돼. 요것도 마이너스잖아. 그죠?
요걸 또 빼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요게 마이너스면서 뭐가 되죠? 플러스 되어버리잖아. 그럼 요게 마이너스 18만 원하고 플러스 18만 원이니까 뭐가 되죠? 제로. 0.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내가 여기 이제 공사 끝났잖아요. 여기 그죠? 다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봤죠. 그죠? 10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봤으니까 요거 하니까 결과 마이너스 10만 원 나오잖아. 손실 10만 원 되죠. 그죠? 결과가. 이렇게 인식합니다. 공사이익 구하는 거. 요 두 문제만 잘 이해하면은 뭐 공사이익 관계는 어떤 문제 다 풀 수가 있죠.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걸 뭘 한다 그랬죠? 누적을 한다. 요거만 딱 하면 되고 누적.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공사이익 구하는 거. 그럼 이제 우리 하나 더 연습을 하고 넘어갈게. 자, 한번 보세요. 393쪽. 393쪽에 나와 있는 거, 그 문제도 마저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요 적을 동안에 1년도와 2년도와 3도다. 그죠? 여기도 보니까, 공사 실제 발생 금액인데, 그거 보면 누적으로 돼 있죠. 그죠? 요거는 누적이다. 누적. 누적, 3만원, 5만원, 8만원. 그죠? 예, 돼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추가, 그죠? 추가 예상금이에요, 추가. 5만원. 3만원. 제로. 그죠? 그래서 요 공사비가 총 예상되는 총 공사비 8만 원. 요거는 8만 원이고 8만 원이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계약 금액은 10만 원이네. 이 문제에서 요 공사 계약 금액 1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연도별 공사에 구합니다. 1차 연도부터. 자, 1년도 공사이익. 이 공사이익 구하는 거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안 빠집니다. 이거는 매년 나오니까 알아놔야 되죠. 그죠? 자, 1년도 보세요. 1년도 보면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요거 빼니까 2만 원이잖아. 그죠? 공사이익 2만 원이다. 총 공사이익은 2만 원. 요 2만 원에다가, 그죠? 총 공사이익분의 실제. 총 공사이익분의 실제. 그렇죠? 8만 원 분의 3만 원. 그죠? 이렇게. 공사이익이잖아. 그렇죠? 얼마죠? 7,500원. 네. 1차 연도 공사이익. 알겠죠? 요거 뺀 금액. 그죠? 2만 원에다가 총 공사이익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했잖아. 그죠? 7,500원. 알겠죠? 다음 이제 2년도 구해볼까요? 2년도 공사이익. 2년도 요거잖아. 그죠? 공사이익. 마찬가지네. 얼마? 2만 원. 2만 원 곱하기. 그죠? 똑같이 총 공사이익분의 얼마? 실제잖아. 그죠? 8만 원 분의 5만 원. 여러분 이제 계산기를 할 때는 곱하고 나누면 됩니다. 2만 원 곱하기 5만 원 나누기 8만 원 하면 되죠. 그죠? 얼마 나오죠? 계산하면 12,500원. 이게 누적이잖아. 누적은 요거 전년도 합산된 거잖아. 그죠? 요거 7,500원 빼고. 그럼 얼마죠? 5,000원. 그렇죠. 답. 이렇게. 답이 5,000원이다. 자. 마지막 만약에 3년도 한다면 예를 들어서 3년도 보세요. 공사이익 구한다. 그죠? 3차 연도로 공사이익은 마찬가지다. 그죠? 2만 원이죠. 2만 원에 요거 분에 요거 하니까 1이잖아. 그죠? 1이니까 할 필요 없죠? 이거는 누적되었으니까 7,500원을 빼야 되고
또 얼마도 빼야죠? 5,000원 빼야 되잖아. 그죠? 요거 다 빼고 나니까 12,500원 빼고 나니 얼마 남죠? 내가 7,500원 남네. 답이잖아. 그죠? 답.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사. 근데 보도 시험에 3년도는 나온 적 없습니다. 다른 시험도 거의 안 냅니다. 이거는 1년도 아니면은 2년도 요거 물어봅니다. 이렇게. 요게 공사 이익 구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진행 기준을 하죠. 그죠? 그 1년도에 공사 얼마, 이익 얼마, 2년도에 얼마, 이렇게 인식하잖아. 그죠? 이걸 따로따로 인식하는 우리가 진행 기준이라 합니다. 진행 기준. 예. 우리가 하는 모두 진행 기준이다. 그죠? 공사 진행 기준. 자, 이번에는 예, 하나만 더 해볼게 보세요. 396쪽에 9번 문제. 그 문제도 제가 칠판에 적을게 보세요. 1년도 발생 공사 얼마인지 모른다. 2년도에 실제 발생 공사비가 320만 원. 그죠? 그런데 요거는 좀 추가가 없네요. 그죠? 추가가 안 주어지고 밑에 보면은 바로 나왔죠. 총 공사비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 문제를 잘 이해를 하세요. 추가는 없다. 그죠? 추가 없이 별도 이건 안 주어지고 바로 주어져 버렸죠. 이거는. 이렇게. 이건 없어도 뭐 관계없잖아. 그죠? 원래 문제가 이제 말하면 표준 모양 이겁니다. 실제, 추가, 총 이렇게 주어지는데 주어 없잖아. 그죠? 그럼 실제하고 바로 총공사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공사 거기에 계약 금액, 도급 계약 금액이 얼마냐? 1,000만 원이죠. 그럼 이제, 자, 1년도 공사이가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자, 1년도 공사이가 얼마냐? 그 1년도 공사이익 구한다면 일단은 요거는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1,000만 원에서 요거 빼면 얼마죠? 200만 원. 그죠? 아, 공사이익 200만 원에다가. 그렇죠? 요거. 맞죠? 그죠? 200만 원 곱하기 총공사이분의 실지잖아. 그죠?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되죠? 요거 분의 요거, 그만 총공사비는 800만 원인데, 이게 갈로가 주어졌으니까 못 구하잖아. 그죠? 구할 수 없죠? 이게 안 주어졌잖아, 지금. 요게 없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 구하라고 못 구하잖아. 그죠? 그럼 이런 문제는 힌트가 주어져 있겠죠. 그죠?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거 보면은, 거기 하나 힌트가 주어져 있다. 그죠? 두 번째 보면은, 2년도 말 현재까지 공사 진척도가 70%다. 그 70%가 진척되었다. 그죠?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죠? 800만이잖아. 그죠? 800만 원에 70%면 얼마죠? 이 800만 원에 2년도까지 공사가 70% 진행됐다 그랬죠. 그죠? 요게 70% 얼마죠? 560만 원이잖아. 그렇죠? 70%니까. 요게 70%니까. 그럼 2년도까지 여기에 들어간 돈이 560만 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1년도에 얼마인지 몰라도 2년도에 320만 원 들어갔으니까 이거 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그렇죠. 240만 원이지. 그죠? 요거. 요래 구하는 겁니다. 그게 안 주어졌다는 건 힌트가 하나 주어지잖아. 그죠? 이렇게. 240만. 그럼 답 구할 수 있겠네. 그죠? 구할 수 있죠? 딱 구하면 얼마죠? 얼마 나오죠? 60만 원이죠. 예, 답이다. 그죠? 지금 요거 묻잖아, 문제가. 응? 그거 묻는 말. 1년도 공사액 얼마고 물어봤잖아. 그죠? 예, 60만 원이다.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답. 요게 힌트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공사액 구하는 거. 우리가 한 4문제 구해봤습니다. 예? 4문제 가지고 풀어봤으니까, 뭐, 이 정도 풀면 충분하겠죠. 그죠? 예. 뭐,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이제 또 기출 문제풀이 할 때 또 풀도록 하고, 여기까지 이제 공사 이익이다. 알겠죠? 예. 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수입 비용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죠? 끝났죠. 그죠? 자, 이제 정리해 볼게 보세요. 그러면 수익의 인식에서 우리가 했던 게 여기에서는, 그죠? 공사 이익 구하는 거. 그죠? 요게 포인트 핵심. 여기에서는 우리 말하면 이론 문제다. 그죠? 이론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판매 시점.
즉 할부로 팔았을 때는 언제 판매된 거라 그랬죠? 물건을 인도한 날. 맞죠? 두 번째는 위탁 판매는 언제죠? 수탁자가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언제죠?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미착품, 미착상 도착이 안 됐다. 이거는 선적이 조건은 선적한 날. 도착이 조건은 도착한 날. 상품권은 언제라 그랬죠? 회수한 날. 상품권을 회수한 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런 용역 공사 같은 거, 그죠? 공사는 뭐는 기준? 진행 기준. 그죠? 요거는 공사 입고 하는 거. 알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비용의 인식. 그 비용은 언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거냐? 요 비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수익의 비용은 수익에 따라서 기록한다. 수익에 따라서. 그 수익이 발생한 시점의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림자. 그 수익을 우리가 X 1년도에 인식한다면 비용도 X 1년도. 수익을 X 5년도에 인식한다면 비용도 5년도에 인식하고 같은 해 인식한다. 같은 해. 그럼 비용을 인식하는 그 같은 해 인식하는 게 바로 같은 해 인식한다. 그럼 같은 해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에 여기 인식하는 게 바로 수익이라면 여기에 같이 뭘 인식해야 된다? 비용을 인식하잖아. 이게 바로 뭐죠? 손익계산서. 그죠? 손익계산서잖아. 그죠? 손익계산서. 그러면 수익을 인식하면 비용도 함께 인식하는데, 그럼 수익의 대표가 뭐라 그랬죠? 매출. 매출이잖아. 그죠? 요 매출에 우리가 가장 직접 관련되는 게 뭐죠? 매출 원가죠.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 그죠? 여기 직접 관련되잖아. 그죠? 요런 직접 관련되는 게 있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와서 파는데 우리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점점 가치가 감소된다. 그걸 뭐라 하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이거하고 직접 관련 없죠. 직접 관련 없어도 이거는 비용 떨어줘야 되잖아. 그죠? 비용. 그렇죠? 또 잡비 같은 거 이런 게 발생되었다면 이것도 물건 파는 거 직접 관련 없지만 이것도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요게 그죠? 직접 인식이란 직접 관련된다. 그죠? 직접 인식이랍니다. 요걸 우리가 간접 인식이라 합니다. 간접. 직접 관련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그죠? 근데 요것을 다시 구분해서 감가상각비를 우리는 요래 말합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에 따라 인식한다. 기간 배분. 요거는 발생 적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적시 인식이라 합니다. 적시 인식.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죠? 우리가 비용을 수익에 요런 매출한 수익에 따라서 인식하면 크게 몇 가지 있다. 두 가지다. 그죠? 시작. 직접 인식과 간접 인식. 그죠? 직접 인식, 간접 인식이 있는데 그 간접 인식에 다시 두 가지 뭐죠? 기간 배분과 적시 인식이 있다. 알겠죠? 그러면 직접 인식되는 항목, 요거 매출원가가 직접 대응되는 건데 대표적인 한 세 가지는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 암기할 거. 거기에 우리 교재 잠깐 보세요. 책 보면은, 3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 바로 390쪽에 보면은 거기에 가운데 표가 있죠. 그죠? 그 표. 390쪽에 보면은 가운데 그죠? 비용의 인식 방법에서 나와 있죠. 그죠? 직접 대응 인식 나와 있다. 그죠? 직접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입니다.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판매보정비가 나와 있는데 그 네 개를 암기해도 되고 한 세 개만 해도 됩니다.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기억해야 됩니다.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뭐 판매보정비 해도 되고, 그죠? 아, 요게 직접 대응되는 거, 직접 인식, 직접 대응 같은 말이니까, 예, 직접
알았죠? 직접 대응해서 인식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 나와 있죠. 줄여서 우리가 기간 배분이다. 알았죠? 기간 배분 되는 거 감가상각비 고체 보면은 무형자산 상각비 나와 있죠. 그리고 보험료 요래 한 3개 정도 암기. 예.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와 보험료 암기. 적시인식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적시인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건 굉장히 많죠. 그죠? 이건 암기할 필요 없고. 알았죠? 이건 암기하지 마세요. 요거만 암기하면 됩니다. 자, 다시. 직접 대응 인식하는 거 뭐라 했죠?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그죠? 기간 배분되는 건 뭐라 그랬죠?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보험료. 나머지는 적시인식. 이거는 바로 시험에 일이 바로 나옵니다. 직접 인식하는 항목 어느 거냐 이래 물어봅니다. 대응되는 거. 그 아래 문제 나왔던 거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우리가 이렇게 이론을 이해하고 문제를 보면 더 이해하기 빠르잖아. 그죠? 7번 한번 보세요. 수익에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 직접 대응된다 그랬잖아. 직접 대응하여 인식하는 거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판매분 이런 건데 그럼 1번 대표이사 업무용 성룡차의 보험료다. 보험료로 여기 있잖아. 그죠? 기간 배분. 2번 단기에 판매된 상품의 취득원가. 판매원가잖아. 판매원가가 뭐죠? 매출원가. 답 2번이네. 그죠? 정답. 답이 2번이다. 그죠? 3번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여기 있죠. 감가상각비는 기간배분. 4번 영업자금 조달 위에 발행된 사채 이자 비용. 여기 없는 거는 모두 뭐다? 적시인식. 5번째 기업의 이미지적으로 위한 광고 선전은 여기 없죠. 없는 거는 적시인식.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꼭 암기해야 됩니다. 예. 요것도 우리 시험에 한 3번쯤 나왔었죠. 그죠? 예. 요게 바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고, 내용은 이해되죠. 그죠? 수익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 요거는 인과관계를 합니다. 인과관계. 그죠? 원인과 결과. 팔 때 사와야 팔지. 그죠?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직접 관련된다. 요거는 간접 관련되지만 요런 거는 이제 기간 배분되는 항목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시인식이다. 그죠? 발생이 되면 바로 기록하는 비용 항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잖아. 그죠? 자,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세요. 다 했습니다. 371쪽에 자, 그걸 우리 방금 했던 거 보세요. 수익의 인식, 비용의 인식, 그 다음에 비용의 이익의 측정과 보고까지 했잖아. 그죠? 끝났고 이제 조금 추가할 거 그 371쪽을 보면서 우리 추가할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앞에서 이제 이거 공부했잖아.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되죠? 자본이죠. 그죠? 자본이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장은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벌어들인 돈, 수익이 발생했다. 요거는 비용이 발생했다. 돈이 나갔죠. 그죠? 수익이 발생하면은 내 돈이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내 돈이 증가되겠지. 그죠? 그죠? 증가되잖아. 그죠?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는 내 돈이 커집니다. 내 돈이 커진다는, 요게 커진다는 것은 요게 어떻게 되거나 요게 어떻게 되겠죠? 요게 커지기 위해서는 요게 커져야 되잖아. 그죠? 요게 커지기 위해서는 요거는 작아져야 되지. 그죠? 반대로 또 비용은 내 돈 자본을 감소시키겠죠. 그죠? 감소, 비용이 생기면은 이 자본이 작아진다는 거는 자산이 어떻게 될 때 작아지거나 부채가 커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은 벌어들인 돈인데 이걸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표현을 이래 합니다. 보세요. 수익이란 정의를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그걸 수익이라 표현합니다. 그 비용이 뭐냐?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 그게 비용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수익이란 뭘 했죠? 시작.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비용이란 뭐죠?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371조에 보면은 수익에 의해서 그 내용 읽어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아래 마찬가지로 수익의 인식, 그러니까 인식은 기록한다 그랬잖아. 그죠? 기록, 언제 장부에 기록할 거냐 그겁니다. 인식. 3번에 측정하는 거는 금액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랬잖아. 그죠? 금액 측정. 알았죠? 금액을 우리가 측정한다는 것은 우리 측정은 보세요.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요 1년치잖아. 그죠? 1월 1일부터 10일 말이다. 내가 만약에 집을 빌려주고 나서 10월 말까지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임대료. 10달 동안 한 달에 10원씩 임대료 100원 받았다. 알겠죠? 100원 받았고 요 2달치 아직 못 받았다. 미수 아직 못 받았다. 그럼 100원은 돈 받았고 20원 못 받았잖아. 그죠? 그럼 우리 장부에 기록할 때 받은 돈만 기록할까요? 100원만 기록할까요? 120원 기록합니까? 이날 우리의 장부에 기록해야 되잖아. 그죠? 장부에 기록할 때 돈 받은 거는 100원 받았고 이거는 못 받았잖아. 얼마 기록해야 되죠? 120원 기록하는 걸 발생기준이라 합니다. 알겠죠? 발생기준. 그럼 100원만 돈 받은 것만 기록하는 거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이랍니다. 현금 기준. 원칙이 무슨 기준이다? 발생 기준입니다. 그래 항상 이렇게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합니다. 요게 발생 기준. 이걸 우리가 표현을 이랍니다. 받았거나 받을 대가.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발생 기준. 다 같이 뭐라 했죠? 시작. 받았거나 받을 대가. 그 아래 거기에 371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아래에서 세 번째 수익은 재화를 팔거나 내가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밑줄 치세요. 받았거나 받을 대가.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 돈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한다. 그럼 이걸 무슨 말? 그 말을 밑에 적으세요. 무슨 기준? 발생 기준. 그 말 많이 나옵니다.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 받은 것만 하는 거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받았거나 받을 대가. 무슨 기준? 발생 기준이다. 알았죠? 예, 발생 기준이다. 예, 됐습니다. 그죠? 다음에 372쪽에 현금 유입이 이연된 경우다. 이 말은 다음에는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즉 2번을 말을 우리가 현금이 유입이 이연된다는 것은 들어올 게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장기를 말합니다. 장기. 내년 넘어가다 장기잖아. 그죠? 장기는 우리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기억하세요? 장기 나왔다.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알았죠? 예, 그 말입니다. 다음에 3번 재화나 용역의 교환거래입니다. 그죠?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한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한 거래로 본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격과 가치가 그 성격이나 가치가 유사하다. 그죠?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거는 요거는 비슷하다. 종류가 같다. 다른 말로 하면 동종이랍니다. 성격이나 가치가 다르다. 요거는 이종. 동종끼리 자산끼리 교환, 이종 자산의 교환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즉 말해서 요런 이제 분필끼리 교환하는 게 있잖아. 그죠? 요거는 같은 성격과 가치가 비슷하다. 그죠? 요런 두 개 교환은 요거는 서로 물물 교환으로 봅니다. 그냥 물물 교환. 그런데 이 분필하고 분필 지우기를 바꿨다고 이거는 매매로 보겠다. 이거 팔고 산 걸로. 그래서 동종 자산의 교환은 요거는 동종 자산의 교환은 성격이 같다. 그죠? 요거는 서로 물건끼리 바꾼 걸로 봅니다. 물물 교환. 그 종류가 다르다. 그죠? 이종 자산끼리 교환, 요거는 뭐로 본다? 매매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매매. 팔고 산 걸로. 그럼 팔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익이 생기겠죠. 그죠? 손실이나 이익이 생기잖아. 그죠?
생기지만은 물물교환은 이거는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 그죠? 매매로 간주하니까 손해 보고는 이익 볼 수 있잖아. 이거는 그냥 서로 물건 바꿨으니까 요거는 손익을 인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첫 번째 줄 다시 보세요.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경우는 수익이 발생한 걸 보지 않는다. 손익을 인식 안 한다 이 말이고, 재화나 용역의 그 성격과 가치가 서로 상이하다. 요거는 수익이 발생한 것을 본다는 것은 바로 매매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아래 네 번째 가면은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그죠?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는 그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팔았다, 그죠? 물건을 팔았다, 매출, 그 매출이 바로 뭐죠? 수익이 생겼잖아, 그죠? 그 말을 이제 이래 회계상 말을 갖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아주 쉬운 말인데 보세요. 물건을 내가 팔았다, 그죠? 매출이 생겼다. 매출이 만약 물건을 100원치 팔았다. 이 말은 수익을 인식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수익이 생겼다. 생겼다가 읽어보세요.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 만약에 이 100원치 팔았는데 요중에 20원은 만약에 이게 지금 돈 떼일 가능성이 많다, 그죠? 떼일 가능성이 많다면은 거기에 책을 문제를 보세요. 이미 인식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빼지 마라 이겁니다. 여기서 100원에서 이렇게 20원 빼지 말고 요래 하지 말고 돈을 못 받겠다 하면 이걸 이제 뭘 인식한다? 대손상각비 요래 인식해라 이랍니다. 이렇게. 알겠죠? 예. 여기서 빼지 말고 비용 처리해라. 결과는 같죠? 요거 빼면 80원이잖아, 그죠? 요래 80원 나오죠. 결과는 같은 요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요 말이 그 말입니다. 말로 적어놓은 게 좀 어려서 보이지 내용 알고 보면 간단하잖아, 그죠? 요래 인식한다 이 말이고, 다음에 이제 형태별 인식이 우리 방금 봤던 겁니다, 그죠?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뭐 다른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387쪽에 아까 기본에 이제 5번 했죠, 그죠? 공세이익 구하는 거 387쪽 해봤죠? 이해됐죠, 그죠? 자, 뒤로 넘기세요. 그 뒤에 6번 문제도 했죠, 그죠? 예, 했고, 그 다음 389쪽에 아래 보면은 직접 대응되는 거, 배분되는 거 넘어가서 390페이지에 그 가운데 보니까 우리 직접 대응되는 거,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그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이라 그랬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보험료. 나머지는 언제? 적시인식. 알겠죠? 예, 이게 수익 비용입니다. 수익 비용까지. 그죠? 예, 이렇게 딱 끝나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